자, 반야신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에 있는 반야신경과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여러분은 뭐 기도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셨겠지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하바냐 바라밀이에요. 마하바냐 바라밀. 그래 축원 끝날 때 신중단 축원 끝나거나 뭐 하면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라 바라밀, 나온 마하바냐 바라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경전 중에는 가장 많이 읽는 경전은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 천수경은 기도 때만 한번 읽고, 아니면 기도 3번 하면 기도 3번 할 때 다 읽고 이렇게 하는 거고, 끝날 때는 반야신경을 언제나 하죠. 어떤 기도든 맨 마지막에 하고, 천수경을 안 읽는 거라도 법회를 해도 삼귀 사홍서원 반야신경을 하고, 그렇게 하면 빈도수가 제일 많은 거는 반야신경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경전 중에서 완전한 경전은 제목만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목만 부르는. 그래서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묘법연화경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화엄경의 전친이 대방광불 화엄경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 심리학자 중, 고전 심리학자 중에 프로이트 그러면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게 전칭이 전칭. 그냥 우리는 그냥 프로이드라고 쓰지만 융 그러면 그냥 융이 아니고 원래는 전칭을 하면 칼 구스타프 융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엄경 이렇게 그냥 부르지만 실제로는 대방광불 화엄경. 크고 대 크고 방정하고 광 너른 불 크고 방정하고 너른 부처님을 대방광불 꽃으로 장엄하는 경전, 화엄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의 또 다른 별명이 잡화경. 꽃이 이렇게 여러 꽃들이 막 섞여 있대. 그래서 제가 화엄경 이런 거 설명드릴 때 그런 얘기 하는데, 마치 단풍이 섞여 있듯이, 안 그러면 봄이 돼서 우리 저 중국의 운남 지방을 가거나 운남이나 곤명 안 그러면 저기 인도의 파탈리푸트라 같은 데를 가면 곤명의 다른 이름이 춘성이거든요. 춘성. 봄의 성. 그러니까 봄밖에 없어 거기는. 1년 내도록 봄이야. 기온이 그렇다고, 기온이. 그래서 한 18도에서 25도 사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인 파탈리푸트라도 번역하면 화씨성, 꽃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상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같이 뭐 예전에 사계절이 뚜렷하고 이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한 15도에서 25도 사이로 계속 있는 계절이,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주거비도 적게 들고 옷값도 적게 들고 춘추 하나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장을 3개를 해야 되고, 하복, 동복, 그 다음에 춘추 3가지를 해야 되고, 이불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집 지을 때 냉난방 해야 되고, 다 거지 같은 겁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잘 늙어요. 또 기온이 일정한 게 잘 안 늙고 찼다 더웠다 하면 잘 늙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늙은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나라 당군이 맵 설정을 잘못해서 여러분이 빨리 늙는 거예요. 다 당군 할아버지 잘못입니다. 다 당군 잘못이에요. 그리고 자원이 있는 데다 좀 했으면 좋을 건데 자원도 없고, 그제? 산만 더럽게 많고, 그래도 산이 많아서 좋은 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2가지가 좋다. 약간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 산이 자연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물을 걸러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몇 나라 중에 하나라더라. 그게 가능한 게 산이 있어서 걸러주니까. 그래서 그런 2가지 장점 있고, 나머지는 다 거지 같은 단점이고,
그리고 장점으로 보면 또 뭐가 있냐면 현대적 장점이 있죠. 현대적 장점. 산이 많다 보니까 전 세계 1위 기술 터널 뚫는 거. 아 진짜. 터널 뚫는 기술 전 세계 1위. 전 세계 1위인데 문제는 쓸 데가 없죠. 외국에 나가면 대부분 다 평지이기 때문에 딱히 쓸 데가 없어요. 대만 안 뚫나? 대만이 중간에 이렇게 척추뼈 같이 굉장히 큰 산들이 있어요. 3,000m 이상 산들이 쫙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 뚫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근데 걔네는 나라가 작으니까 돌아가더라고. 이렇게 뚫으면 좋을 건데 돌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거 한 가지 좋은 거. 또 한 가지 뭐가 있지? 네. 무선 통신이 좋았지. 무선 통신. 삐삐 때부터 왜 잘 터지느냐?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 핀란드 노키아하고 삼성이 그때 삐삐 때부터 시작해서 투지폰 이렇게 다 좋았었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핀란드나 북유럽은 사람들이 얼마 안 사니까 띄엄띄엄 산대. 그래서 전파를 세게 쳐야 된대. 그걸 기지국을 다 일일이 만들면 배보다 배꼽이 크대. 그래서 전파를 세게 하려고 그런 기술들이 발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듣도 보도 못한 핀란드에서 무슨 껌이나 씹던 놈들이 왜 갑자기 전자제품을 만드나 싶었는데 그런 이유래. 예, 그런 이유래. 예.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그거를 전파를 세게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삼성이 예전에 그 애니콜 뭐 이런 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토서 산간 지역이 많으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더럽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안 터지면 지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아졌대잖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으면 지금 들어보면 돼. 뭐 별 필요 없어요. 왜? 지금은 시대가 또 바뀌어가지고 위성에서 쏘는 시절이기 때문에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산간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 쏘면 산이나 밑이나 뭐 별 관계 없어. 땅속만 커버하면 됩니다. 지금은 또 이제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 먹을 거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다 먹을 거다. 위성에서 저위도에서 때려버리잖아요. 그거 봤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러시아가 통신 시설을 마비시켰지만 일론 머스크가 열어주니까 그냥 끝나더라. 그러니까 국가를 넘어선 거대 기업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가가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국가를 넘어서는 권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비트코인도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화폐는 국가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게 이제 국가를 넘어서는 화폐지요. 국가를 넘어서는 화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환율이 박살나잖아. 그런데 다른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또 상황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돈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빼놓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머리 좋은 사람은 빼고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얼삥한 사람들은 한 10% 날라갔죠. 우리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 10% 날라갔죠. 최근에. 맞잖아. 그냥 앉아서 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날라갔죠. 맞아요. 환율 때문에 그렇게 간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번 겪었었죠. 그거를 외환위기 때 97년 외환위기 때 한번 겪었죠. 그때 우리 자산의 50%가 그냥 졸다가 날라갔죠. 졸다가 날라갔죠. 자고 일어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50%로 줄었다더라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나쁜 점이 더 많습니다. 산 많은 거, 그 다음에 사계절이 뚜렷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거를 자꾸 좋다라고 가리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좀 유치한 발상이고, 그래서 인류 문명이 잘 발전하는 쪽이 사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왜? 어느 정도 이상 인구를 거느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곡창지대가 있어야 되고, 그거는 당연히 평야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크게 문명이 확 못 올라오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상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영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농토가 없다고, 농토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3만 부를 넘어서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발목을 잡는 산업 중에 하나가 농업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무슨 뭐 법안 발의돼가지고 뭐 치고받고 하고 있잖아.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소비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기계화를 시킬 수가 없어. 땅이 다 거지 같고 작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곡물가가 비싼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유럽의 그런 선진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우리가 더 비싸지.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거가 우리나라에 있죠. 우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비싸죠. 그리고 정부에서 그거를 전 국민이 다 비싸게 먹도록 막아줬죠. 단통법처럼. 쌀도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보겠다 뭐 이런 건데, 야, 그거 진짜 깝깝한 일이지. 남는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사람들이 쌀을 먹느냐? 쌀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있는데 절에서도 이렇게 맞이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절이 좀 크고 이러면 밥을 해서 맞이를 올리는데 쪼매난 우리 같이 이렇게 쪼매난 데들은 그냥 생쌀을 올려요.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다. 생쌀을 올려. 그럼 그 생쌀을 올려가지고 PT병에다 이렇게 담아놓으면 벌레 생기지 말라고 PT병에 이렇게 담잖아. 생수병에다가. 그럼 벌레 안 생기거든. 그런 거 보살님들 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올렸다는 것도 좋은데 당신들도 양이 많은 걸 사기가 귀찮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한 병 정도면 오래 먹어. 별로 밥 먹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집은 그거 하나로 한 달 먹는다던데. 예전에는 진짜 그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도시락을 3개, 4개씩 싸고 뭐 이런 집들 보면 한 가마니 80kg짜리 한 가마니도 막 쑥쑥 먹는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20kg짜리 사도 쌀벌레 다 생기고 난리 납니다. 아니 맞잖아요. 안 먹어 이거예요. 안 먹어. 사실은 그렇게 남아돌고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이 다른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아무래도 생산은 많고 소비가 적으면 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시골에 계신 분들은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도 그렇고 뭐 어쩌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쌀값보다 미국 쌀값이 훨씬 싼 이유. 걔네는 대규모로 그냥 기계로다가 싹 돌려버리니까. 우리는 땅이 작으니까 기계로 돌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몇몇 지역 외에는 안 되죠. 우리 예전에 그거 보면 알아. 정주영 회장님이 예전에 그 간척 사업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 걔네 쌀들이 더 쌌다고. 품질도 괜찮고 더 쌌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대규모로 해버리니까. 간척 사업 해가지고 대규모로 그렇게 돌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별로 좋은 건 없어. 아무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항상하게 꽃이 계속 있는데, 그러니까 꽃이 안 끊치는데요. 춘성이라든지 화시성이라는 의미는 꽃이 끊이지 않게 이놈이 피면 저놈이 꺼지고 저놈이 피면 이놈이 꺼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꽃동산을 만들어내는 게 화엄세상.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단풍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전부 다른 빛깔에 죽어갑니다. 그것이 서로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단풍이다. 꽃이라는 것도 하나의 꽃만 쫙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가 쫙 섞여서 조화롭게 가는 것. 그 조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월한 놈도 없고 쩌리도 없는 거예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노자에 보면 그런 거 있는데 잘난 사람이 왜 잘난 사람일 수 있느냐? 못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난 사람만 있어봐. 그러면 그게 잘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밑에서 받쳐주니까 꼴등이 받쳐주니까 1등이 있는 거래. 1등만 혼자 남아봐. 1등이라고 할 만한 거리도 없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덕을 발휘해서 언제나 밑에서 잘 받쳐줬잖아. 그 양보하는 거지. 앞에 나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대승심이 아니다라는 생각 속에서 잘 양보했지. 그치? 뭐 할 수 있는데 아유, 참느라고 고생하셨어. 그런 게 진정한 미덕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덕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안 죽어요. 또 되게 오래 삽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그게 이제 화엄경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묘법연화경, 법화경, 법화경.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전은 풀세트 완전한 경전이래. 그걸 요의경이라고 합니다. 요의경. 진리가 다 드러난 경전. 그래서 경전을 다 읽어도 좋은데 다 못 읽을 때는 제목만 읽어도 전체를 읽은 거하고 퉁칠 수 있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법화경이나 화엄경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것의 일부만 가지고도 완전한 것의 일부는 완전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를 조금만 띄었다 그래서 그게 불완전일 수는 없거든. 그리고 완전한 부분은 완전의 부분은 전체를 포함할 수 있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목만 읽습니다. 그래서 나무 대방광물 화엄경, 나무 묘법연화경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무 대방광물 화엄경은 지금도 재지내거나 이런 거 할 때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은 뭐 스님이 아니니까 그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스님들은 다 재지낼 때 나무 대방광물 화엄경 합니다. 나무 묘법연화경은 잘 안 해. 잘 안 해.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법화경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화엄경은 유행을 하는데 법화경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줘요. 천태종이 원래 법화경 중심인데 천태종은 화엄경하고 달라가지고 경전 중심이라기보다는 천태사상, 천태지자대사가 만든 사상 중심 성향이 좀 더 강해. 그래서 나무 묘법연화경은 생각보다 잘 안 해요.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일본에서 하죠. 그 나무 묘법연화경을 일본말로 하는 게 남명호랭개교. 남명호랭개교. 그래서 남명호랭개교가 뭐 사이비 종교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일본식으로 나무 묘법연화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 발음이 있을 거고 우리 발음이 있을 거고 중국 발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한자를 쓰니까 한자 발음에서. 그래서 걔네식으로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사이비 종교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 정근하듯이 걔네는 그냥 나무 묘법연화경을 정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마하바냐바라밀이에요. 마하바냐바라밀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쓰는데 중국 영화나 뭐 이런 거 봐봐. 그러면 막 마하바냐바라밀 쫙 하거든. 그럼 막 요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보면 두 종류 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사팀. 도사팀은 보통 목검에다가 부적을 씁니다. 목검은 복숭아나무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새벽에 해 뜰 때 딱 잘라가지고 만드는 그 목검이 있어요. 그거 하나 구입을 해볼까 또 이러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 파는 놈이 있더라고. 제가 옛날에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잃어버렸어요. 그거 이따시만하게 만들었거든. 근데 그거는 잃어버렸어. 그건 잃어버렸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만들었었는데 그건 잃어버렸고 중국에서 만들어 파는 놈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 동쪽으로 그 뻗은 가지 맞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도 해 뜰 때 딱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다 했나 어쩌나 모르겠어요.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보통 그 검 만들 때는 특별하지 않은 복숭아 나무고 그다음에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대추나무. 근데 대추나무가 아마 잘 부러지지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게 없지 싶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복숭아나무, 대추나무, 주목입니다. 그런 건 다. 대추나무하고 주목은 똑같은 성향이에요. 속이 빨개. 대추나무 이렇게 까보셨어요? 속 빨개. 그래서 불의 속성.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목은 빨가니까 주목이에요. 빨간 나무라는 뜻이잖아. 이름 자체가 맞박에 빨간 놈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주목. 그 주목 아니고. 그 주목 아니고. 빨간 나무. 근데 주목 더럽게 안 커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단단하고 더럽게 안 커. 그리고 죽어도 그대로 있다. 저 정암사 가면 그 자장률사가 심었다는 뭐 지팡이 그 주목나무 있는데
물론 뭐 기록에는 안 나옵니다. 자기네들 주장. 기록에는 없어. 그리고 저 의상대사가 저 부석사 가면 심었다는 골담초, 그것도 기록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 주장. 옛날 큰 스님들은 다 지팡이로 그렇게 짚고 다녀.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게 생각보다는 가능성은 있는 얘기일 거다.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닐 거다라는 얘기 하잖아. 그 제가 오대산에 있는데 오대산 중대에 가면 거기 하남 스님 지팡이 꽂아놓은 단풍나무가 있다니까. 단풍나무 있다니까. 죽었어요. 죽었어. 죽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단풍나무 수명 자체가 100년 좀 더 살아. 근데 하남 노스님이 사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은 것도 있고, 생나무를 지팡이로 쓰다가 그냥 꽂아놓으면 그게 시기를 잘 맞춰야 돼. 시기를. 그러니까 한 4월 달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난다는 거예요.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팡이가, 죽은 나무를 지팡이로 쓰면 탄력이 없어가지고 잘못하면 훅 가거든. 뭔 뜻인지 아시죠? 지팡이로 진짜 제대로 된 거 만들어진 거는 괜찮은데 어줍지 않은 거 죽은 나무로 지팡이 짚다가 훅 간다니까. 짚었다가 뽀개진다니까. 근데 생나무는 탄력이 있어서 부러지진 않거든.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생나무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짚었다가 그냥 뭐 이제 다 왔으니까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나이가 오래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어른이 그런 나무 짚으면 안 되고, 짚을 때 은행나무, 주목 이런 거 짚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몇백 년 가도 살지. 그 반려동물 일찍 죽는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반려동물 일찍 죽는 게 싫으면 거북이를 키워. 거북이를 키워. 그러면 거북이가 네 장사를 지내줄 거다. 잔 한 잔 쳐주고, 아이씨, 나는 이제 뭐 먹고 사나 이러면서 상갓집에서 거북이가 눈을 꿈벅꿈벅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뭐 되는 거고, 또 일설에는 그 중대 불사할 때 약간 나무를 옮겼는데 그 뿌리가 좀 상해서 원래 애가 가려고 했는데 더 빨리 갔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도 어른이 그 심으셨던 나무니까 그러니까는 약간 옮겼는데 그때 뿌리도 상하고 애가 늙어가지고 이제 해롱해롱 하고 있었는가 봐. 그래서 겸사로 해서 애가 갔어요. 갈 수도 있지. 요즘 같으면 그 나무도 뿌리 안 상하게 잘 옮겨 심어. 근데 옛날에는 그 뭐 또 별 생각 없거든. 요즘은 나무 심는 거 보면, 나무 이렇게 이식하는 거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크게 파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파면 힘드니까 대충 사람들 이렇게 인부시켜서 파봐. 그러면 이렇게 샥 파면 애가 힘들지. 그러면 그게 나무를 옮겨 심으면 몸살한다 하거든. 왜냐면 뿌리가 다 잘리니까, 잔뿌리들이 이렇게 잘리면서. 그렇지 않을까? 3년 정도 있어요. 가지고 늙은 애를 그렇게 하니까 오직 힘들겠어. 그래서 애가 갔는데 그 간 거를 그래도 기념이니까 그대로 냅뒀어. 그건 뭐 파서 버릴 거야, 뭐 할 거야. 그래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또 나무는 나무야. 싹이 올라와요. 싹이 올라와. 또 그 밑에서 또 어떻게 뭐 뿌리는 좀 살았겠지. 그래서 일부는 또 이렇게 또 올라와요. 그래서 올라왔어, 진짜. 지금도 그러고 있어. 그래서 다 죽은 건 아닌갑다. 또 일부는 어디 살았는갑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팡이 이야기 있는 것도 다 뭐 이런 식이 있어. 그래서 주목하고 대추나무는 빨간색, 불의 속성. 그리고 거기에는 보통 이제 불이니까 한 번 더 때려가지고 따블을 시키는 거지. 예전에 그 타짜 영화에서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 묻고 더블로 가. 그 묻고 더블로 가는 방식이 뭐냐면 벼락 맞추는 겁니다. 벼락 맞으면 빨간색에 불의 속성 플러스 벼락의 속성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귀신이 시겁한대.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벼락 맞은 대추나무, 벼락 맞은 주목 이러면 최고급이 됩니다. 딱 봐도 쉽지 않겠지. 그냥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벼락이 워낙 어려운 확률이니까 그래서 전기 이렇게 충격을 해가지고 아스를 시켜서 벼락 대신으로 해서 요즘은 벽조목이 많이 나온다더라. 이렇게. 그리고 주목은 조금 더 빨간색이고 저 대추나무는 조금 어두운 빨간색이에요. 약간 어두운 빨간색. 그렇게 팥죽색, 어두운 팥죽색 같은 뭐 이런 걸로 나.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빛의 속성으로서 또 나무가 있어요. 귀신 때려잡는 나무가 많다니까. 그래서 내가 귀신도 참 살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 뭐 이렇게 잡는 놈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잡는 방법도 많고.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전통적으로 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빛의 속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밝은 나무, 박달나무입니다. 단단하고 속이 하얘. 혹시 박달나무 아셔? 그게 그래서 그게 예전에 몽둥이 같은 거 쓸 때 박달나무 몽둥이 이렇게 단단해요. 그리고 뭐에 쓰냐면 다듬이돌 같은 것도 씁니다. 왜냐하면 마모률이 적거든. 단단하니까 조직이 치밀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밝은 나무, 박달나무. 그리고 그 밝음에서 나오는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배달의 민족 할 때 배달입니다. 우리 밝은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숭배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박달나무가 어떻게 보면 박달, 배달이 같은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중심나무라고 할 수 있어. 우리 민족의 중심나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물리칠 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숭아 나무는 이제 천도 하늘에서 있었던 애니까 그 하늘 기운이 서려 있다라 그래서 귀신을 쫓는 거고. 참 귀신도 못해 먹지. 어떤 나무를 쪼갰더니 불이 들어 있고, 어떤 나무에는 빛이 들어 있고, 어떤 나무는 또 하늘 소속이래. 그래서 복숭아 나무가 대사관하고 똑같아요. 대사관하고. 대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대사관이야. 그럼 우리나라 안에 있어. 주한 미국 대사관이야. 그럼 우리나라 안에 있어. 하지만 우리나라가 법을 거기서 집행할 수 있느냐? 집행 못합니다. 그 치해법권 지역이에요. 거기는 미국 그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망명해야 돼. 예를 들면. 그럼 대사관으로 쏙 들어가잖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그러면 걔네가 밀어내기 전까지는 공권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권력 들어가면 전쟁입니다. 그 국토를 침범한 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복숭아는 원소속이 하늘이기 때문에 대사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대사관의 속성을 강하게 하려면 대사관이라고 다 같은 대사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 같은 데서 망명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중국한테 잡히면 죽어. 그래서 내가 지금 정치범인데 망명을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말레이시아 대사관 이런 데 가면 잘못하면 잡아가 버린다. 잡아가 버린다. 전쟁 아닙니까? 하려면 하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중국 입장에서 그럼 막 하던가. 개인적으로는 한국 비유를 들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대사관으로 내가 도망갔어. 그러면 못 들어오죠. 중국이 뭐 개지랄을 해도 토해내라를 하지 병력을 투입을 못합니다. 투입하는 순간 싸대기 맞아. 싸대기 맞아. 차이 있죠. 대사관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죠. 그래서 그 대사관에 플러스 알파를 주기 위해서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무 태양이 뜰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신물이지, 신물. 우리는 참 그런 거 어렸을 때 저런 거 좋아했는데, 그래서 복숭아 나무 그것도 있었고 박달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지금도 그 복숭아 나무 해가지고 부적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가 굉장히 유행했거든.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본론으로 넘어와서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도사들은 그런 복숭아 나무 칼로다가 착착착 하고 부적을 날려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요괴를 정복할 때 보면, 이길 때 보면 대부분 진언을 하고 경전을 날려. 경전 날리는 거에 거의 한 80% 이상은 금강경이 날아갑니다. 금강경을 쫙 하면 금강경이 쫙 펼쳐지면서 쫙 날아가거든. 영화나 이런 거 봐봐. 쫙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마하바냐 바라밀 하면 쫙 하거든. 이게 한쪽은 부정문하고 한쪽은 진언문화야. 힘이 다르다니까. 근데 거기서 그 진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마하바냐 바라밀이야. 왜 긴 진언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영화 배우가 그걸 어떻게 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게 마하바냐 바라밀이에요. 진언 중에는. 거기서 내가 온만이 반명을 하는 놈 못 봤거든. 이게 전통적으로 제일 많은 어떻게 보면 진언이기도 하고 경전 제목이기도 해요. 경전 제목이기도 해. 그리고 이제 부처님 명호 중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국 영화도 그렇고 전설고양이도 그렇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대사가 제일 많고, 그래서 아미타불 지분이 상당한가 보구나. 그래서 내가 절에 와 보니까 그렇게 연불하는 스님은 한국 불교에는 없더라.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만 해. 예,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은 언제 하냐면 그거 재지내고 맨 마지막에 장엄연불 할 때만 나무아미타불 해. 그 외에는 나무아미타불을 안 해. 안 해.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이에요. 정근할 때. 아니 그래. 현실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전통적 인식 중에 하나인 거지 실제로 뭐 그렇지는 않더라. 근데 중국은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미타불하고 석가모니불을 잘 안 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잘 안 해. 그럼 뭐 비로자나불 하냐? 정근할 때 비로자나불 정근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다. 한 번도 안 해봤다. 해인사 같은 데는 비로자나불 정근하나? 난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리고 이게 발음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발음이 혀가 잘 돌아가야 되고 좀 부드러워야 돼. 오래 잘하면 오래 하면 익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그게 잘 돌아가는 구조들이 존재합니다. 돌아가는 구조가 존재.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도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귀신 쫓는 거를 칼 부적으로 쓰고, 불교는 경전과 그 다음에 마하바냐 바라밀을 쓴다더라. 그게 가장 보편적인 그들의 인식이었다. 그러니까 문화가 현실을 100%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보편 인식을 반영해요. 보편 인식을. 그래서 출가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거 있거든. 무슨 뭐 속세를 등지고 어쩌고 뭐 어렸을 때 가난하고 그런 시대들도 있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런 사람도 없어.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제가 본사 교무로서 많은 행자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 관리하는 게 역할이거든요. 했지만 중생구제를 위해서 출가했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런 거 다 대부분 구랍니다. 대부분 구랍니다. 그냥 미화하면서 나중에 그렇게 쓰는 것 같아. 물론 뭐 그런 분들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냥 물어보잖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안 물어요. 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뭐 했냐, 뭐 어떻게 왜 그런 거는 안 물어보지만 제가 그 사람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왜 출가했냐는 물어봐. 그거는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물어보는 거야. 네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가 어떻게 되냐 그런 건 안 물어보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 어떻게 출가하게 됐느냐, 그건 내가 어떻게 보면 관리해야 될 부분이야. 그러니까 의사로 얘기하면 당신 결혼했느냐, 무슨 뭐 연애 경험이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네 어디 아프냐, 전에 아팠던 이력이 있느냐, 이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그 사람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행자가 들어오면 그런 정도는 물어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맵을 정해줘야 돼. 예,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데 뭐 그 중생구제를 위해서 한 번도 못 들어봤고요. 한 번도 못 들어봤고요. 큰 스님 전기에는 다 그렇게 나오던데 현실에는 제 주변에 큰 스님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뜨고 난 뒤에 덧붙여지는 걸 수도 있고, 그런 분은 이제 만나기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지. 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서 이렇게 씩씩 보는 사람은 일반인인 거고, 그래서 다 일반인 같이 생겼냐라고 하지만 연예인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 인물이 뛰어난 분들도 있고, 뭐 돈이 많은 분도 있고, 머리가 아주 뛰어난 분들도 있고, 있긴 있지. 하지만 내 주변에 있냐? 없지. 내 주변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연예인이 굉장히 귀한 것 같지만 내가 톱스타야. 내 주변 다 연예인이다.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 절에 가면 저번 예전에 그 송광사에 그거 있었어요. 송광사 템플스테이에 스님 있습니다. 스님이 있습니다. 스님이 있습니다. 절에 스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스님을 절에 가도 못 만나죠. 못 만나죠. 그래서 템플스테이 할 때 같이 이제 차담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슬로건을 걸었었던 적이 있거든. 그래갖고 스님 보기가 절에서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출가하고 나면 다 스님이지. 그래서 전화 받을 때 거사님이 안 나오고 스님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예 스님. 그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그리고 박사 받기 전에는 박사가 굉장히 귀해. 근데 박사를 받고 그쪽으로 딱 판이 바뀌어서 들어가잖아? 그거 껌이요. 진짜. 그거는 그쪽 판에서는 시 자기 박사야. 시 자기 박사야. 그런 거라니까. 진짜. 세상이라는 게 다 그래. 정치인도 그럴걸? 국회의원 이러면 아우 그런 사람 참 만나기. 야 국회 가봐라. 지천이 의원이야.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을 못 만나느냐?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말하면.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하바냐 바라밀이나 얘기를 마저 해드릴게요. 마하바냐 바라밀은 마하바냐 바라밀 경 이렇게도 되고 경자를 빼고 마하바냐 바라밀만 하면 진원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마하는 크다, 깊다, 빠르다, 위대하다. 위대하다. 그냥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냥 위대한으로 예전에는 크다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냐는 지혜, 지혜인데 일반 지혜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 현장 스님이 왜 마하를 그 전에는 대라고 번역했는데 대라고 안 하고 마하라고 했느냐? 그거는 마하에는 대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크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깊다, 빠르다, 위대하다 이런 뜻들이 있어서 마하는 마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냐도 지혜라고 번역했었는데 옛날에는 지혜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안 맞는다. 바냐는 그냥 바냐라고 하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커피를 양차, 양놈차 이렇게 하면 조금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커피는 뭐냐? 커피는 커피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이런 무성의한 놈이 있나? 어떻게 살아도 번역을 해야지. 현장 스님 때는 이미 저변이 넓어져서 우리가 커피를 커피로 그냥 써도
어려움을 안 느끼잖아. 왜? 다 하니까. 근데 커피가 처음 들어왔어. 고종 때 커피 들어왔어. 우리 대한제국 때. 그때 커피 하려면 설명하려고 그러면 진짜 양놈차, 양차 뭐 이런 거 해야 안 될까?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먹어본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인데 일반 지혜가 아니고 실체를 관조하는 현상을 넘어선 지혜, 현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 깨달음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왜 현장은 반야를 지혜라고 번역하지 않았느냐? 지혜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쓰냐면 동아시아에서는 지혜롭다가 슬기롭다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현상적인 문제를 얘기한다고. 현상 안에서 최적점을 찾아내서 한 단계 높은 거 이런 걸 지혜라 그래. 생활의 지혜. 저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구만. 그 사람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안목을 가진 분이라는 정도지 그 사람을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아. 근데 이거는 깨달음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건 지혜라고 번역하면 오역이 된다. 그래서 반야는 반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밀은 건너간다. 위대한 지혜로 차 안에서 쉽게 말해서 이 모순된 세계, 그 다음에 거짓된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게 마하바냐 바라밀이에요. 마하바냐 바라밀.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경전을 풀어내면 마하바냐 바라밀 경이 되는 거고 이것을 반복하면 진언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게 뭐냐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소크라테스가 한 거거든요. 사실은 플라톤 국가 7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상국가 7권에 나와요. 거기 보면 뭐 국가 뭐라고 나오냐면 동굴이 있어.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굴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쇠사슬로 죄수들이 있는데 죄수들이 동굴 벽에 일렬로다가 가로로 쫙 묶여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좌우를 볼 수 없어. 그냥 전면만 봐야 돼. 전면만. 플라톤이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원형은 누가 제시한 거냐면 소크라테스가 제시하는 거거든요. 읽어보면.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 뒤에 등이 있어. 횃불이 있어. 횃불이. 내 등 뒤로. 그 횃불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횃불 때문에 동굴 벽면에 그림자가 보여. 근데 이 사람들은 좌우를 못 보고 평생을 그 그림자만 보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시선이 고정돼 있어. 그냥 설정이야, 설정. 다 묶여가지고 앞만 보고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림자가 본질이고 내가 그림자라고 생각해. 계속 이것만 보니까. 우리 그거 있잖아. 어떤 때 그거 있어. 진짜 너무 진짜 잔잔한 호수에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오락가락 할 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놔두면 당연히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뒤집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진짜게 이러면 이제 대가리를 굴리는 거지. 위에가 진짜일 것 같긴 하지만 이놈이 물어보는 걸로 봐서 밑에가 진짜인가? 오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런 경우들 있어. 진짜 와 이게 진짜 데칼코마니가 진짜 지켰는데? 라고 할 때. 그래서 플라톤의 그 동굴의 비유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들은 평생 그 허상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산다. 하지만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면 태양이 있고 그 횃불과 비교되지 않는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림자는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동굴의 비유가 나중에 프란시스 베이컨에 의해서 동굴의 우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영화 매트릭스가 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허상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깬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거고 그게 찬과 피안이에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허상과 진짜, 꿈과 어떻게 보면 현실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찬을 꿈, 매트릭스의 세계라고 하는 거고 피안을 깬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히랍 철학으로 말하면
이데아의 세계지. 이데아의 세계. 예, 그렇게 이렇게 두 개로. 그래서 마하바냐바라밀은 뭐냐면 위대한 지혜로, 깨달음의 위대한 지혜, 실상을 보는 깨달음의 위대한 지혜로 현상의 모순 세계, 거짓된 세계로부터 진짜 세계로 건너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너간다. 그래서 그게 마하바냐바라밀.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건너간다. 그리고 나중에 반야신경 진원 보면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가자 저곳으로 피안으로 퍼뜩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통하는 내용이에요. 상통하는 내용. 상통하는 내용. 그래서 대승경전 중에는 세 개의 경전 제목을 읽는 세 가지 경전이 있다. 그것은 완전한 경전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제목만으로도 그 완전성을 대변할 수 있다더라. 그 셋은 무엇이냐? 화엄경, 법화경, 그 다음에 반야경이라더라. 그리고 반야경은 요 자체가 진언으로 쓰인다.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경이라고 하면 제목 경전 제목이 되는 거고 마하바냐 바라밀만 하면 진언의 효과를 가진다더라. 그래서 이 진언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하면 이게 기도하는 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가피가 산출된다더라라는 이야기.